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 16학번 하준수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서울아산병원 외에도 서울대병원과 고려대 안암병원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취업 성공을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학점입니다. 전 4점대의 학점과 4%의 석차로 취업했었습니다. 학점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므로 뒤늦게 바꿀 수 없는 스펙입니다. 학년별 과목별로 지식이 이어지고 고학년이 되면 다른 동기들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다지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시 한 블라인드 병원에서 수강 과목과 성적을 적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 중 필기 시험이나 직무 면접 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학업에 충실하면 채용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전 학점 관리를 위해 강의 시간에 집중하고 꼼꼼히 필기하여 나중에 다시 필기 자료를 봤을 때 거의 모든 강의 내용을 복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 기간에는 시험 범위를 최대한 3회독은 하려고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어학 성적입니다. 제 점수는 토익 930점, 토익 스피킹은 레벨 6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모의 토익 점수가 3,400점대였습니다. 틈틈이 학원을 다니고 인터넷 강의와 토익 학습 앱을 통해서 3학년 때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익은 고고익선이라는 말이 있고 서울대 등 블라인드 병원의 경우 지금도 토익 점수 컷이 900점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원에 토익이 고득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토익 점수를 반영하지 않거나 낮은 점수로도 도전할 수 있는 충분히 많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에 맞게 어학 성적을 미리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 스피킹 시험에도 도전했는데요. 프리토킹에 강하다면 오픽을,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취득하기 쉬운 토익 스피킹을 추천드립니다. 취업 성공을 위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학업의 활동, 봉사활동, 수상경력, 대외활동 등입니다. 저도 사실 학업의 활동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서류와 면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취업을 떠나 다시 오지 않을 학생 시절의 추억을 풍성하게 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또 병원 실습을 통해서도 가능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서 많은 것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업무의 간접 체험이기도 하고 취업 과정에서 활용할 사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도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할 기회가 주어지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내에서 학생회, 학부사 기자와 교내 홍보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학술제 등 교내 대회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동아리를 통한 대회 활동과 병원 봉사활동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도 자기소개서, 면접 등에서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업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생은 물론 대학에 와서 한 경험 중 활용할 사례를 잘 골라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병원들이 요구하는 역량 및 자질과 관련된 사례를 나열하고 이를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병원에서 활용할지 정리해보세요. 그 이후에는 지원하는 병원의 자기소개서 양식에 맞게 내용을 조절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 전에 병원의 핵심 가치, 비전, 미션 등을 잘 읽어보고 신년사나 인사말, 병원 관련 뉴스나 최근 기사 및 이슈까지 조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병원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잘 쓴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지원하고 조사하고 첨삭도 받아보면서 느낀 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전체적인 자기소개서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를 정해야 합니다. 키워드는 많아도 2개에서 3개로 인재상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각 자기소개서 전반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인재상에 맞는 역량을 반복해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성실함과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핵심을 먼저 제시하는 2갈식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사여구 사용을 자제하고 가독성 좋게 문장의 호흡을 짧게 한 줄에서 한 줄 반 정도로 적는 게 좋습니다. 또 문법, 맞춤법은 물론이고 과도한 수동식 표현이나 지나친 존댓말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또 패러프레이징, 같거나 유사한 표현을 계속 사용해서 같은 말의 반복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업 과정 중에서 매우 중요한 면접입니다. 면접에서는 적절한 눈맞춤과 웃음, 상냥하고 친절한 말투,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틀린 답변을 하거나 떨리는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면접 시에도 어떤 역량을 강조하고 싶은지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 유형에 따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면접은 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의 AI 면접 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직무 면접과 저희 병원에서 실시하는 케이스 면접은 면접 대비 도서와 강의 등을 활용했으며 타 학교 학생들과 대면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학교 지원자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다양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는 각 병원의 면접 기출 자료를 구해서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인성 면접은 본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읽고 본인이 면접관이라면 무엇이 궁금할지, 무슨 꼬리 질문을 하고 싶을지 생각해가면 좋습니다. 인성 면접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위주로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은 기존 출제문제 자료나 국가고시 문제집으로 대비했습니다. 실습 출퇴근길에서도 졸면서 필기시험을 위해 국가고시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안정적인 점수로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취업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고 고민했고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힘든 시기는 군대 전역 후 복학하고 찾아왔었는데요. 복학 후 2년 만에 돌아와서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대부분 비대면 강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욱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동기와 착한 후배님들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3학년부터는 취업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 과목이지만 일주일에 2번씩 수업하는 더블 강의와 병원 실습, 케이스 과제에서 오는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더 잘 활용하여 성실히 노력한 결과 처음으로 올 A+와 석차 1등이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점 관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경쟁심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면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를 몰랐던 당시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심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별과제를 잘 해내고 싶어 조언과 갈등을 겪기도 했었고 동기를 질투해보고 내 취업 현황을 숨기는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장미란 선수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선수 시절 본인의 라이벌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자신을 보고 어느 순간 부끄러워하게 됐다고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이처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취업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빅5 병원에 취업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졸업생 중 빅5 병원에 합격한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서는 빅5 병원에 갈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한때 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학교 선배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1기로 입학했기 때문에 취업을 경험해본 학교 선배들의 조언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었는데요. 심지어 코로나19로 채용 인원이 줄었다는 말과 채용 절차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은 불안감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간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병원 면접 스터디도 했었는데요. 다른 학교 지원자들과 만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모의 면접과 서류를 평가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불안했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실습에 제한이 있던 점입니다. 다행히 또 실습이 이제 대면 실습과 비대면 실습을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나아졌지만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가 될까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병원에서 실습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묻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은 점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병원 실습을 적게 하였지만 다른 점들을 더 어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노력하되 강점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취업 과정에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함과 두려움을 많이 느꼈었지만 그래도 든 생각은 일단 도전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를 하며 들었던 말이지만 원서 접수는 공짜니까요. 당연히 저도 불합격도 경험했었는데요. 특히 첫 서류 탈락 후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서류를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결과 발표를 기다릴 때마다 타락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을 완전히 떨치기는 힘들었는데요. 그럴 때는 동기와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취미인 러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자기소개서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사람을 채용하기 원할 텐데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길 추천드립니다. 취업 시즌에 주변의 합격 소식을 들으면 조바심이 나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혹시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가 뜨고 또 다른 병원의 취업 공고도 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적합한 병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탈락한 건 내가 부족해서만이 아니고 그 병원의 인지상과 내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마인드 컨트롤이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목표하는 병원을 놓쳤더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졸업자 전형도 있고 제가 일하는 부서에도 다른 병원에서 이직한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있고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이 길고 지금 당장 원하는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한 지만 3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느끼지만 취준 시절 정말 사소한 걸로 일희일비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마음고생하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부서 선택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현재 심장내과 중환자실 CCU 카디올로지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 질환으로 내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환자실입니다. 저는 원래도 중환자실 근무, 특히 심장내과 중환자실을 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환자를 담당하는데요. 저희 부서는 보통 2명에서 3명의 환자를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활력 징후의 변화, 새로운 증상과 징후, 요구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들은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중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분들이 환자 상태를 자세하게 다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담당 간호사는 의사와 소통할 때 최선의 치료를 위한 근거 있는 제안을 하거나 의사가 먼저 간호사의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약물을 자주 접하게 되고 인공호흡기, 에크모, CRRT와 같은 고위험 치료들을 경험하면서 복잡한 케이스의 환자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또한 기관 내 삽관,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 상황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도 향상됩니다.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고위험 치료들은 지식이나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늘 공부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전문성을 더욱 갖추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 성향과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MBTI I인 완전 내향인인데요. 중환자실이 I인 저에게 더욱 맞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병동 기본적으로 많은 담당 환자, 보호자, 간병인, 오고 가는 수많은 의료진과 소통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막상 와보니 중환자실도 면회 시간에 보호자를 응대하고 의식이 깨어있는 환자도 많고 의료진과 의소통할 일은 매우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여러 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적은 환자를 세심하게 보며 케어하는 것이 성향에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중환자실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만의 보람도 있는데요.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제 말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아서 환자들과 필담이나 입모양으로 의사소통할 일이 많습니다. 편안하게 체위 변경을 해주거나 궁금한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때 등의 상황에서 환자가 고맙다고 표현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도 심장내과 중환자실을 선택한 계기를 말씀드리면 공감하기 힘들겠지만 성인간호학에서 순환기계 파트가 재밌었습니다. 심장, 폐, 혈관 등의 기관이 연결되어 발생하는 질병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내과계 중환자실을 희망한 이유가 있는데 외과계 중환자실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과계 중환자실은 아무래도 장기 환자들이 많고 보통 환자들의 인아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이고 환자들의 복용약이 많고 히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환자 파악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 환자를 굉장히 세심하게 케어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임종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임종 간호를 경험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반면 저도 외과 중환자실에 지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의식이 깨어있는 환자가 좀 더 많고 환자 이동도 많은 만큼 좀 더 외향적이고 다이내믹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내과랑 맞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중환자실을 희망하더라도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고민해보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할 부서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호사는 희망부서가 100%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그래서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취업 과정에서 어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자기소개서에 적거나 면접 시 자기소개를 할 때 희망부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본인에게 어떤 부서가 맞을지 고민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일하는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를 정하기에 앞서 본인 성향을 파악해보세요. 가능하다면 관심 있는 부서를 간접해
체험해보는 가장 좋은 기회는 실습을 통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저도 중환자실 실습은 하지 못했는데요. CSFG와 부서 배정이 랜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배정받은 부서에서라도 많은 걸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병원 실습 때 가고 싶었던 부서가 본인과 안 맞다고 느끼거나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흥미가 생겨 지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대신 중환자실 관련 영상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선배와의 대화 혹은 강연 같은 기회가 있을 경우 질문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취업한 후에도 부서를 옮길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혹시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정받으시더라도 너무 개념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서에도 병동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중환자실에서도 어느 연차가 되면 다른 중환자실을 경험하게 하고 부서를 옮기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부서의 원내 공모가 떠서 검사실이나 중앙공고실 혹은 사무 업무 등으로 지원하여 부서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 첫 부서가 평생 부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1기로 입학해서 선배가 없었지만 듣고 싶었던 궁금했던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듣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잘할 수 있을지 불안감과 준비법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멘탈 관리를 위해서 학교 생활 중 매 시험과 과제에 최선을 다하되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본인을 잘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열심히 학업에 임하다 보니 방학에도 바쁘게 지내실 텐데 그래도 쉴 때는 푹 쉬면서 재충전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잘해야 능률도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목표가 물론 현실적이어야겠지만 너무 본인에게 한계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이나 어학 점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목표 병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적이 좋거나 어학 점수가 높으면 유리하겠지만 성적 순대로 원하는 병원에 붙는 게 아님을 경험했었습니다. 확실히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스펙 외에 다른 부분을 보완한다면 목표하는 병원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합격 여부가 꼭 나의 능력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탈락을 경험했고 이를 토대로 보완할 점이 있나 돌아보기는 했지만요.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어도 떨어질 수 있고 무조건 내가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업한 이후의 삶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취업을 하면 내 앞에는 더 행복한 삶들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슬프게도 아니었고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간호사로 1년까지는 업무에 익숙해지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름 학고 근무를 열심히 했고 아르바이트도 다양하게 해서 손이 느리지는 않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간호사로 일을 보니까 긴장감과 압박감 때문인지 손도 느려지고 머리도 회전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선배 선생님들한테 정말 많이 혼났고 때로는 울면서 호되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려했던 것만큼 태움은 없었지만 차가운 분위기와 매일 혼나는 경험은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 1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일도 조금씩 늘고 선생님들과 가까워지면서 다닐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더 빨리 적응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다 저 같지는 않아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응하는 게 좀 힘들고 우울한 생각이 들었을 때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더라고요. 가족, 친구,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마음이 잘 맞는 병원 동기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좋은 얘기만 너무 하면서 그 힘듦을 주변에 전파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힘든 과정에서 좀 빠져나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확실히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식을 충분히 쌓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신규 때 공부한 게 평생 간다는 말을 저도 들었는데 돌아서면 까먹기는 하지만 공부하는 자세를 신규 간호사 때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물, 다빈도 케이스의 질환, 주요 시술, 수술, 치료 같은 것을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학생 때와는 다르게 실제와 이론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미래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선배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내가 일할 수 있을지, 병원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 혹은 탈인사할 거라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늘 고민하고 앞으로 알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일에 적응하면서부터는 간호사가 저에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몸도 마음도 때론 힘들지만 분명히 환자를 보살피면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는 바가 많은데요. 저랑 최종 면접 때 같이 들어갔던 30대 선생님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기도 하고 다른 공부를 하다가 오신 선생님들도 적지 않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남들보다 조금 느리거나 다르거나 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병원이나 부서를 옮기더라도 혹은 병원에 조금 늦게 들어가도 탈임상을 하더라도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다. 잘 정착되고 더 잘해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학교 생활이나 취업에 관한 꿀팁, 정보도 좋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도 듣고 싶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뻔하지만 해낼 수 있다는 응원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단히 성공했다거나 대단한 성과를 내서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하자면 본인에게 많은 한계를 두거나 너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저 병원에 지원해도 될지, 이 수많은 강의와 과제를 해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민이 된다면 후회 없이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지만 도전하는 순간 가능성은 아주 작더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표라는 병원에 취업한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컸습니다. 매일 전형을 준비할 때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됐던 건 자기 효능감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노력한 결과 목표하는 학점을 얻고 어학점수를 달성하고 교내대회 수상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점점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완전 내향 아닌 아이인데도 그러한 점들로 면접장에서 자신 있는 태도로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금은 늦거나 돌아가거나 틀릴 수 있다입니다. 정말 간호학과에 입학하고서부터 모든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학점과 대학생활, 취업,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운이 안 따라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분명히 실패하는 경험들을 했었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툭툭 털고 그럴 수 있지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것, 다음 해야 할 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 취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긴 인생에서 다 지나가는 크고 작은 결과들 뿐인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취업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조금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첫 시작을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이직과 탈임상, 해외 취업 등 다양한 기회와 도전은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너무 묶여있거나 좌절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저도 그러한 자세를 늘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말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그 안에서 적당한 휴식을 통해 본인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2학년은 1, 2학년대로 바쁘고 3, 4학년은 당연히 바쁩니다. 정말 간호학과는 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챙길 걸 챙기면서도 지금 현재를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휴식이 있어야 해야 할 일을 위한 능률도 올라가니까요. 여러분의 또다시 오지 않을 캠퍼스 라이프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학생 때가 정말 좋은 때이거든요. 또 혹시 새내기 분들 중에 간호학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온 분들도 계실 거고 간호사에 대해 이제 막 알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수님께서도 늘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간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게 저도 정말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3년 조금 넘게 일한 저지만 일을 하며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업무의 한계 등으로 스스로 간호사가 적성에 맞는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역설적이게도 환자를 간호하며 깨달았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들이 고맙다고 해주는 표현들이 참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이처럼 전문성을 띠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되고 힘들지만 간호사가 참 좋은 직업이라고 최근에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간호법도 제정이 되면서 점점 처우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고 힘든 일도 간호학과에서 많겠지만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후배님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누군가가 꼭 서울 아산병원 합격 소식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